이번 시간에는 육강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부터 이제 물리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우리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역학이라는 것은 힘과 물체들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하나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자, 중력이란 질량 사이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앞서 수업에서 이제 개념을 정리했듯이 힘이라는 것은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었죠. 즉,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즉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제 외부 요인인데, 그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요. 중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죠. 자, 당기기 때문에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는, 서로 당기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얘네들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뉴턴이 얘기하고 있는 제3법칙을 좀 다시 언급을 좀 해볼게요. 자,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어서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면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어서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에 대한 정의를 수식으로 한 거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움직이게끔 하려면, 또는 뭐 정지인 것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야 된다. F라는 요인을 가해줘야 되고, 그 운동 상태가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질량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지 말지, 또는 움직이더라도 얼마큼 속도로 움직일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를 F는 ma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A라는 것은 물체의 가속도예요. 속도가 변하는 정도인데, 이 가속도가 생기려면, 즉 속도가 변하려면 외부 요인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힘이 크면 가속도가 크게 변하기 위해서 가속도와 힘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고요. 이 관성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큰 것은 오히려 가속도의 변화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F는 ma이고요. 이 A n분의 F 이렇게 이해해 주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야 되고, 힘을 크게 가할수록 가속도도 커지죠. 둘 다 분자에 있으니까. 그런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가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n분의 F는 가속도,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얘네들의 힘도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얘가 당기는 힘은 B의 질량과 B의 가속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받는 힘은 질량과 가속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제3법칙을 언급하고 넘어가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A가 B에게 어떤 충격을 가했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A에게 충격을 가할 거고요. 그 힘의 크기는 서로 같지만 방향은 반대이다. 이런 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제1, 2, 3법칙이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고 중력에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A가 B를 잡아당기는 중력, A가 B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 반작용에서 서로 같고요. 크기는 반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지구의 중력은 당연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요. 방향은 연직 방향이라고 해서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크기가 중요한데요.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건데요. 자, 아까 힘은 뭐랑 뭐였죠? 힘은 F는 ma니까 물체가 받는 힘은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가속도인데 여기서의 가속도가 바로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일단 F는 ma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고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하면 이제 힘이 나오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뉴턴이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고, 이제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 힘 중력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m은 지구의 질량이고요. 요거 스몰 n은 물체의 질량이에요. 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것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 서로 같은 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F만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F는 지구와 물체의 질량을 곱하고요. 두 물체 사이, 즉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G라는 건 이제 중력상수라는 건데, 이 오른쪽 요 값들과 힘의 크기가 이제 딱 맞게끔 조절해주는 비례상수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과 위에 있는 공식을 이제 합쳐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 물체 질량 위에 있는 공식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는 이제 아래에 있는 요식을 쓰면 g 지구 질량 물체 질량 그 다음에 아래 제곱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물체 질량을 소거해주면 요 A 값이 나오는데 요 A 값은 중력상수, 그 다음에 지구 질량, 그 다음에 R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가속도였죠? 이제 특별히 요 가속도를 우리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할 거고요. 기호로는 G라고 쓸 겁니다. 중력 가속도는 질량, 중력상수, 지구 질량,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요.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체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지구고, 이제 이게 이제 물체가 있으면 지구의 중심과 물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제 R이라고 놓고 요거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지구 표면에서 생활하면서 지구 표면에서 물체가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지구 전체 크기에 비하면 이 지표에서 높고 조금 낮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지구 반지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요 R제곱 값도 일정하다고 우리가 간주하고요. 지구 질량 당연히 일정하고요. 중력 상수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이 일정한 어떤 값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성에 가면 그 행성의 질량과 그 행성의 반지름과 그리고 중력 상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나온다. 이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가속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중력상수. 중력상수는 어느 행성이나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대입하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나오는데 대략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입니다. 즉 1초에 9.8 m/s만큼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면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력 가속. 자, 지구의 중력의 크기는 F는 ma인데요. F는 ma인데요.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가 아까 말한 G, 지구 질량, R제곱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무게 할 때 몇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몇 킬로그램 중이라고 해서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우리가 정확한 몸무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몇 킬로그램이라는 값은 사실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몸무게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9.8을 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몸무게에 9.8을 곱해야 진정한 무게가 나오는 거고요. 무게라는 것은 지구가 여러분을 당기는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 갑시다. 자, 자유낙하라는 건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운동인데요. 저항이 없이 자유롭게 낙하하는 운동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중력만을 받으면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가속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도 알겠죠? 배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지구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즉 가속도가 생기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는 n분의 F인데 이 F가 중력이 된다면 이 A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반지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R제곱이 항상 지구 반지름으로 대입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일정한 상수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9.8 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초에 이만큼씩 빨라진다. 그리고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배우겠는데요. 자, 이때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연직 방향은 아까 위에서 봤던 자유낙하와 똑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9.8 m/s만큼 1초에 이만큼씩 증가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가속도가 항상 이걸로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반면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탁자를 놓고 공을 이렇게 툭 치면 그 툭 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공이 뭐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튕긴다 그러면 손가락과 공이 접촉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과 공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 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면 자,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9.8 m/s 제곱으로요.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초에 9.8 m/s만큼 즉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 수평 방향은 처음에 충격을 가할 때만 힘을 받고요. 그 손가락으로 튕기다 치면 손가락과 공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되 관성에 의해서 처음에 받았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만 힘을 받고 공이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힘이 없습니다. 공중에서부터는요. 근데 이제 관성에 의해서 움직일 뿐인 거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력이 이렇게 일정한.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자, 가속도가 0이니까 힘도 없다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힘도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A는 그냥 수직으로, B는 수평으로 이렇게 던진 건데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위치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몇 초에 찍은 그림인데, 찍은 사진인데 높이가 항상 똑같게 떨어지겠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A나 B나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설령 A와 B의 질량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큰 물체를 이제 가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중력은 이렇게 아까 계산한다고 했죠. 지구 질량, 그다음에 물체 질량, 그리고 R제곱이에요. 자, 물체 질량이 크면 당연히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커집니다. 근데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즉 물체의 질량이 아무리 커서 힘이 아무리 크다 한들 물체의 질량도 크기 때문에 같이 소구가 된다는 얘기죠. 소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 질량이 아무리 커서 힘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 분모의 물체 질량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소구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물체 질량이 상관이 없이 항상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 즉 공기 분자가 없어서 저항이 없는 상태라면 깃털일과 볼링공이 동시에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깃털의 질량, 볼링공의 질량 차이는 있지만 깃털은 힘이 작겠죠. 볼링공은 힘이 크겠죠. 하지만 작은 만큼 질량도 작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볼링공 힘이 큰 만큼 질량도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게 됩니다. 즉 결국 둘이 똑같은 가속도를 받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수평 방향으로 튕기는 그 힘을 조금 달리하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초기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초기 속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착하는 지점의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더 세게 덜 작용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충격만 줄 때를 의미합니다. 손가락을 세게 튕기거나 약하게 튕길 때 이런 개념이에요. 손가락과 공이 충돌해서 공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 시점, 손가락과 공이 떨어진 그 시점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초기에 받았던 초기 속도만큼만 계속 관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초기 속력이 달라지면요. 그렇지만 수직 방향을 보면 여전히 같은 시간대에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력을 천상에 있는 천체들과의 그 운동과 그다음에 지상에서 물체들의 그 운동을 한 번으로 이제 엮은 그런 개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일 텐데요. 자, 여기 예를 들어 대포가 있다라고 치면 그 대포를 높은 꼭대기 탑에서 이렇게 대포를 아래로 이렇게 펑 쏘는 겁니다. 자, 펑 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수평으로 공을 던진 것과 같죠. 그러면 이 살살 던지면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질 텐데 자, 우리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떨어지긴 하는데 트릭이 있죠. 만약에 얘는 땅이 살짝 아래쪽에 있다면 빨간색은 떨어지고 노란색은 똑같이 떨어지는데 파란색은 조금 나중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땅이 이만큼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해볼까요?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빨간색이 제일 먼저 땅에 붙을 거고, 물론 노란색이 땅이 여기 있으면 같이 떨어지겠지만 노란색의 땅은 좀 더 아래네요. 좀 더 멀리 떨어지고 파란색은 조금 더 나중에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땅을 깎다 보면 결국 지구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는데요. 대포알을 살살 쓰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조금 더 멀리 쓰면 이렇게, 더 멀리 쓰면 이렇게, 더 멀리 쓰면 이렇게, 더 멀리 쓰면 이렇게, 점점 멀리 쓰면 이런 식으로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대포알이. 자, 그러다가 어떤 속도로 던지게 되면 이것이 지구에 달라붙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도는 이러한 속도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런 속도로 던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긴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 마치 달이 공전하는 것처럼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달이 지구로 달라붙지 않고 계속 주변을 도는 이유는 달이 수평으로 던져진 포탄과 같기 때문이에요. 즉,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달이 이쪽 방향으로 지구 방향으로 곧장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옆을 지나가고 있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봐주면 지구의 중력에 이제 잡힌 이후부터는 관성에서 얘는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중력에 의해서 그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궤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번 문제를 먼저 보면,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공 ABC가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으며 B와 C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각각 V랑 2V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기억,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A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죠. A, B, C 모두 동시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그런데 중력은 질량이 같으니까 A, B, C 모두 같은 힘을 받아서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A, B, C의 질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떨어지는 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 기준선 P, 여기 P 있죠. P의 A, B, C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그렇죠. 즉 매 시간마다 1초에 9.8m per sec만큼 요 정도의 속도가 항상 1초마다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이렇게 미터 per 세컨드 제곱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같으면 연직 방향으로 증가되는 속력도 똑같겠죠. 결론은 속력이 같다. 이거 지면에 도달했을 때 B와 C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의 B는 1대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맞죠. 자, 각각 속력이 지금 V랑 2V로 되어 있고 지면에 도달했을 때, 즉 B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와 C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같습니다. 지금 니은에서요. 기억에서 틀린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B와 C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둘 다 똑같고,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이동했냐? B는 V로, 그 다음에 C는 2V로 이동했기 때문에 C가 2배 빠른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2배가 더 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습니다. 다음은 210번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포탄을
이렇게 쏘아 올렸다고 하네요. A, B, C 방향 이 세 가지 속력이 있는데 먼저 기억. 포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전부 같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전부 같아요. 질량이 같은 포탄 A, B, C였기 때문에도 같고 뭐 질량이 다르면 A, B, C의 포탄의 질량이 다르면 당연히 중력의 크기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A, B, C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중력은 같습니다. 자, 중력은 지구 질량과 포탄의 질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포탄의 질량이 같고 지구 질량도 같고 지구 반환 질은 같고 중력 상수 같으니까 힘 같겠죠. 맞고요. 자,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의 속력은 C가 가장 크다. 그렇죠. A랑 B는 속력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던졌을 때의 속력이 좀 작기 때문에 결국엔 떨어지는데 C는 떨어지지 않고 궤도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C는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를 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수평으로 워낙 빨리 던지다 보니 계속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마다 중력을 받아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동영상에서 보여줬듯이 수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공이. 근데 떨어지기 전에 땅이 이렇게 한 번 더 꺼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또 땅이 꺼지고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땅이 꺼지고 뭐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형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달이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8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M인 물체 AB를 같은 높이죠. 높이 같습니다. 동시에 수평방향으로 던졌을 때 AB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얘가 D일 땐 ED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둘이 동일합니다. 자, 질량이 A가 더 크고 B가 더 작다 하더라도 가속도는 똑같아요. 자,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죠. 지구 반지름 넣고 지구 질량 넣으면 돼요. 자, 이 중력 가속도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가속도는 m분의 f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물체가 떨어질 때 가속을 시키는 힘은 중력이죠. 그러니까 여기 F에다 중력 만류인력 공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분모에 있는 그리고 분자에 있는 물체 질량이 소거가 되니까 결국 R제곱분의 중력 상수 그다음에 지구 질량 이렇게 되고 우린 요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했고요. A 대신 G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물체 질량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똑같죠.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물체를 던진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당연히 얘가 더 빨랐겠죠. 얘가 V라고 하면 얘는 2V였겠죠. 그러니까 얘가 D만큼 움직일 때는 2D만큼 움직일 수 있었다. B가 A의 2배다. 맞고요. 자, 낙하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중력의 크기는 이제 가속도와 다른 거죠. 중력의 크기. 만류인력은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물체 질량이 관여합니다. 물체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요. 여기서는 A의 질량이 크니까 중력도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24번인데요. 그림같이 철수와 민수가 떨어지는 사과를 장난감 종으로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가 사과를 가만히 놓을 거고요. 철수는 사과를 향해서 총을 쏴야 됩니다. 어디를 조준해야 되냐? 결과는 여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총알도 중력을 받아서 떨어집니다. 사과도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요. 물론 총알의 질량이 작으니까 총알의 중력은 작겠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력이 작으면
결국 총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총알은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이 작지만 마찬가지로 질량도 작아서 결국 중력 가속도가 결코 작지 않다. 사과는 총알에 비해서 중력이 크죠. 왜냐하면 질량이 크니까. 그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총알에 비해서는 질량도 크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총알보다 크지 않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궤도로 총알도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쏠 때는 사과를 정조준하고 쏘면 총알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면서 결국 맞추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6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이제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그 다음에 지구로 계속 자유낙하하면서 궤도를 운동을 하고 있는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달의 운동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 혹시 질문 있으면 등교할 때 물어봐도 되고요. 뭐 온라인 클래스에 댓글로 남겨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